어제는 친구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동창이긴 하지만 사실상 서로 크게 친하지 않아 이름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 친구의 신혼 2년 차에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이들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었기에, 그리고 이들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들으며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권유로 검은 양복을 입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지하였고 생각보다 조문객이 별로 없어 한적했습니다. 친하지 않았던 친구의 장례식이라 크게 감정이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곳의 쓸쓸함과 친구의 슬픔에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고 상주인 친구와 절을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파란 입술로 애써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조문객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앞에 두고 최소한 한 수저라도 먹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친구가 울면서도 한쪽 팔로 꼭 안고 있는 낡았지만 깨끗한 나이키 농구화 같은 운동화를 한 팔로 품에 안다시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화를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지 잠시 내려놓고 밥이라도 먹자고 제안해도 친구는 그저 운동화를 더 꼭 안고 고개를 흔들 뿐이었죠. 분명 그 운동화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담배 연기와 섞여 약간은 희석되었어요. 그러다 주차장에서 담배 불똥을 튀기며 그 운동화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연은 잘 모르지만 그 운동화를 오랫동안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사연은 알지 못하지만 정말로 아끼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식장으로 돌아가 간단한 음식과 함께 소주병을 올려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 상주인 친구가 자리에 돌아와 아까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밤 12시가 가까워지면서 저희는 상주인 친구에게 소주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교통사고였다는군요. 횡단보도 신호 위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그의 소중한 운동화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훨씬 편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숨길 필요도 숨기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라면서요. 이 친구는 중학교 졸업 후 17세 때 부모님 두 분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석 달 후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후로 그는 자신의 1살 어린 여동생과 단둘이 남겨져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동생이 부모님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돈을 벌면 동생의 옷이나 신발, 그리고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17세, 18세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는 자신은 낡고 맞지도 않는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동생에게는 유행하는 신발을 사주어야 마음이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공부만 해라. 넌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러한 부모님을 본받아 여동생에게 같은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동생은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일찍 철이 든 여동생은 오빠가 새 옷을 사다 주면 이 돈으로 오빠 밥이나 사 먹어. 옷은 이미 많으니 오빠 신발을 새로 사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이 친구는 여동생이 고마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친구는 우연히 패스트푸드점을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여동생마저 고생하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화를 여동생에게 풀어버렸고 이후 둘은 서로 울면서 싸우다가 결국 서로를 꼭 안고 신세를 한탄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다네요. 한밤중에 신문 배달을 위해 집을 나서려는 순간 천관 앞에서 흰색 운동화 한 쌍을 발견했어요. 그 운동화 위에는 18번째 생일을 축하해라는 메시지가 적힌 동생의 쪽지가 올려져 있었죠.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산 운동화였어요. 감동받아 울면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 운동화를 신고 나섰답니다.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사 씨는 어르신이 급하게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18살 가을에 동생을 잃었다고 합니다. 생일이 곧 동생의 기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후로 친구는 절망에 빠졌어요. 여기에 더해 친척이 나타나 집을 나가라고 하여 청소년 보호소로 쫓겨나게 되었죠. 동생을 잃고 나니 죽을 생각밖에 하지 않았답니다. 동생을 위해 살아온 것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속에서 동생이 나타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운동화가 잘 맞는지, 잘 신고 다니는지 물어보며 꿈속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운동화가 다르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동생은 다르면 새로 사주겠다고 답했어요. 얼마나 지나면 닳겠냐고, 언제 다시 사주면 되겠냐고 묻더래요. 친구 녀석은 10년은 신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은 10년 후에 운동화를 다시 사주겠다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친구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고 오랫동안 보지 못한 동생이 그리워 또 다시 눈물을 흘렸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얻었으며 2년 전에는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둘이 1년 동안 사귀던 중 친구의 생일이자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날에 그의 여자친구는 생일 선물로 상자를 건넸답니다. 생일 자체를 잊고 있던 친구는 상자를 열고 깜짝 놀랐죠. 그 안에는 10년 전 동생이 선물해준 것과 똑같은 브랜드, 디자인, 색상의 운동화가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될 여인에게 이 운동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친구가 그 운동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보고 같은 모델을 찾아 선물한 거였죠. 여자친구는 10년 전 모델을 찾는데 고생했다면서 결국은 꿈에서 여동생이 약속한 것처럼 10년 후에 같은 운동화가 친구에게 도착했다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친구는 순간 여동생이 돌아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이 여자를 평생 지키겠다고 결심한 뒤 곧바로 청혼해서 결혼했답니다. 그러나 어제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친구는 다시 한번 하얀 운동화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놀랍고 동시에 슬픈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친구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더욱 막막해졌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가운데 몇 시간 후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친구는 과거 여동생의 장례식 때보다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그 씁쓸한 기분은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